안녕하십니까. 평택센터병TV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소득 절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금이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세금도 상당히 많이 떼어갑니다. 이것을 아끼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간편정보를 쓰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오늘 동영상의 주 목적이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가 취득 시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대부분 남편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소득자 직장인 남편이 남편 명의로 할 경우와 전업주부로 있다가 별다른 소득이 없이 있는 아내 명의로 할 경우를 한번 봐서 어느 것이 더 절세하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직장인 남편의 경우입니다. 연봉이 1억 몇천씩 된 사람들은 과세 구간이 8,800만 원 초과하면 되면 35% 과세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은 더 이상 공제할 게 딱히 없어요. 오로지 단순 경비율 38.4%, 이 외의 거 소득을 합해서 그 외의 거에 대한 3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내게 되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간편정보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 경비율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면에 남편이 고소득자였다, 소득이 많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하고 싶다 했을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취득해서 그 상가를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를 놓습니다. 했을 때 어떤 경우냐, 남편의 직장가입자로 이렇게 와이프가 올라와 있을 때는 그동안에 남편이 4대 보험을 다 납부했기 때문에 와이프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다 보면은 이 사업소득이 생기면은 남편에서 분리돼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되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재산세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적금에 생각하고 내면 되지만은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이걸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 하겠지만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면은 건보료 모의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게 따라가면 쭉 내 재산 등록하고 임대소득 등록하고 차 등록하고 이러면은 내 건강보험료를 달달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봅니다. 남편의 소득세하고 아내의 건보료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어느 게 더 적게 드는가를 봐서 명의를 누구를 할 것인가 정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세 전략으로 비용 처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니까 아내가 명의를 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편정보를 작성했을 경우입니다. 단순 경비율로 하면 38.4%로 공제를 받는데 간편정보를 작성했을 때 공제 항목이 훨씬 크면은 간편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정보를 작성했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재산세입니다. 미텍스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대출이자, 최초 취득할 때 대출 받을 때 그 대출이자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또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지역가입자라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에 공제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수수료, 취득할 때 법무사 비용이 들 것이고 또 임대를 놓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임대 수수료도 줄 것이고 그것을 공제를 받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번호로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화재보험 납부금액, 건물 유지보수 관련 비용, 크랙이 갔거나 집안이 침하되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보수를 하고 증빙서류를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입니다. 건물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선택을 해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공제를 안 받을 것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토지는 어차피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내연수는 건물은 40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잔존 연수에 대해서 안분한단 말은 뭐냐 그러면 최초 사용 승인을 하고 건물이 새 거다 했을 때 이걸 40년인가 내용연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좀 다르긴 할 수 있습니다만 목조주택이냐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철근 콘크리트 했을 때는 한 40년 잡았을 때 안분한다는 거냐면 지금부터 40년 동안 4억짜리 상가를 40년 동안 나눕니다. 40회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걸 40회로 나누면 연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민도료가 2,000만 원인데 소득세를 했는데 1,000만 원을 공제를 받는다. 상당히 크죠. 근데 감가상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감가상각 처리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해야겠습니다. 중도의 매매 시 양도소득세에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 양도세가 1년 안에 팔면 50%, 2년 안에 팔면 40%, 2년 이상이면은 6%, 42%의 일반 과세인데 감각 삼각비를 20년간 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40년이나 했을 때 20년간 받았어요. 그럼 4억짜리를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4억짜리가 2억이 되는 겁니다. 4억짜리를 감가상각 안 했을 때 6억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4억을 20년 동안 감가상각비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4억짜리가 2억짜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6억에 매도를 했을 때 4억의 양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2억에 보다 한 배로 더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처리는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입니다. 매도 의향이 없다. 내용연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건물은 30년이 넘었어. 근데 몇 년 후면은 때려 부시고 다시 또 건물을 지을 것 같아. 그러면은 몇 년 안 남았으면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왜냐 그러면 건물을 때려 부시면은 다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건물을 가지고 제로가 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 비용이 감가상각, 그러니까 내용연수의 40년이 새로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가상각 처리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발생하기 힘든 상가, 너무 높은 금액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받았다. 근데 현재 6억 주고 받았는데 현재 시세는 3억밖에 안 돼요. 이게 뭐 한 10년 지나도 참 6억 받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이제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인테리어 감가상각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했다. 인테리어가 뭐 1억이 들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감가상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요금도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하면 전화요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관리비. 저 동영상 보면은 간편정보 작성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사업자 소득이 많거나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의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임대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업소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상가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비용 처리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세무사한테 의뢰하는 게 더 절세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편양모가 쓰기 귀찮다고 해서 안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임대사업을 계속 할 것이다 하는 그럴 때는 간편양부 작성법을 배워서 한번 배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배워서 이런 비용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평택센터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